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왜 우리 취업하기도 힘든데 북한을 신경 써야 돼? 그리고 뭐 굳이 우리 이 상태로 살아와서도 잘 살아왔잖아.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. 대학생들은 뭐 이제 이 상태가 좋은데 왜 뭐 굳이? 굳이? 뭐 통일 비용 들여가면서 뭐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정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비용은 일회적인 비용이지만 우리가 이 국방비를 지출하는 그렇죠. 거는 매해 천문학적인 그렇죠. 숫자를 매해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. 맞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안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. 네, 또 그거 지금 뭐 소독하고 동독이 통일했지만 아마 그런 좀 신화적인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통일 비용에 대한. 네, 그 아직도 이제 동독이 서독보다 뭐 살살하고 뭐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해보지 않은 일이고. 네. 혹시 우리 이제 젊은 친구시니까 젊은 분들 중에서 북한에서 오신 이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 같은 건 혹시 있어요?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타문화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북한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편견이라고 해야 하나? 그런 게 좀 있죠. 좀 있죠. 안 좋은 시각. 그럼 안 좋은 시각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어요?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교육이 그거 사상 교육에 추가돼서 그렇지 사실 그 똑같잖아요. 똑같진 않아도 거의 배울 건 다. 그러니까 김부자 혁명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그냥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그런 것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냐. 아니에요. 저희도 학교 때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부터 그렇죠. 뭐 적분, 뭐 미분 여기서 또 하는 거 똑같이 했습니다. 뉴턴에 대해서도 배웠고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그런 것도 배웠고 맞아. 좀 배운 거 다 배우는데 근데 이제 매스컴에서 너무 그것만 그 사상 교육을 이렇게 한다. 북한이 이렇다. 뭐 북한이 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교육이 좀 잘 안 돼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. 뭐 그런 것도 있고, 네 그렇죠. 그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제 방공 교육이 그때는 좀 굉장했잖아요.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 사람은 머리에 뿌리 있는 줄 알았어요.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한 사람들은 다 머리가 벗겨진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이렇게 남조선 캐리더당들이 하면서 이렇게 막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 뭐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럼 막 무로 그려놔요. 못생겼다는 식으로 막 외모 비하를 막 하거든요. 북한 그 프로그램에서. 그럼 막 김영삼 대통령도 막 바보같이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다 뺏겨졌어요. 그래서 남조선 사람들은 머리가 다 벗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저는 엄마 한국에 내려와 보니까 정현님처럼 머리숱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다들. 근데 그게 뭐 이제 뭐 북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결국 보이는 거같으니까. 그러니까 어쨌든 미디어나 또 이제 위에 그 아빠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서 물려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편견이. 그러면은 우리 정현님은 북한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? 뭐 저 말고. 만나본 적 있어도 이제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말을 안 하면 사실 모르는 모르죠. 거지. 그럼 공식적으로는 저를 만나본 게 처음이에요? 네, 공식적으로 처음이죠. 그럼 정현님은 평상시에 북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나요? 별 다를 게 없다? 뭐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자유가 좀 없고 네. 뭐 그런 거 빼면 이제 그렇죠. 똑같지 않을까? 뭐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. 근데 이제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럼 이렇게 좀 뭐 술을 먹는다거나 뭐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할 때 북한에 대한 이슈도 좀 얘기하나요? 북한에 대한 이슈요? 네. 북한에 대한 이슈는 뭐 별로 말 안 해요? 뭐 한 번씩 하긴 하죠. 뭐 미사일 쏘는 거에 관한 거 아니면 미사일 쏘는 거, 아니면 뭐 김정은이라던가 그 한미 정상회담 때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. 북한이랑 정말 통일하는 게 아니냐.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. 정말 통일한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?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. 근데 저는 그거 이해할 것 같아요. 왜냐면 70년 넘게 이렇게 우리가 헤어져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 이 문화가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포섭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.
좀 뭔가 북한 사람들은 세뇌되고 뭔가 좀 고칠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전 사실 뭐 아까 전에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어. 사실 뭐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고 어떤 생활하는지는 사실 전혀 모르니까. 맞아요. 잘 모르니까. 그래서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정현님 처음에 딱 뵀을 때 나는 사실 이거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통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. 유퀴즈 같이. 유퀴즈 같이. 예, 찾아다니면서. 근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어요. 음. 그리고 시작할 때도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코로나 뭐 한두 달 메르스처럼 뭐 그러다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.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데서만 끝나버렸는데 사실 저는 유퀴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고 싶어요. 예를 들어서 정현님이면 정현님 공부하시는 대학에 가서 정현님 옆 대학교에 앉히고 그냥 거기서 야외에서 이런 걸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코로나가 좀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길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정현님 생각했을 때는 어떠세요? 괜찮죠. 왜냐면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남북한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지 한국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좀 필요하죠. 좋다고 생각하죠.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 또 정현님한테도 좀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. 주변에 친구분들 이렇게 좀 출연하는 거 괜찮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뭐 이렇게 좀 앉아서 인터뷰하는 식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뭐 이왕에 이렇게 또 인연이 됐으니까 좋은 또 이렇게 인연을 좀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.